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키도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때는 대학생이었던 1999년이었습니다. 이때의 투자 재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과외로 번 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초심자의 행운이 작동했습니다. 나름 성향도 보수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투자 철학이, 어떤 투자 전략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다지 잘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입니다. 수많은 차트책 속에서 유독 피터 린치 책이 좋아 보였습니다. 종목도 나름 신중히 골랐습니다. 제 선택이 맞는 것으로 확인될수록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산을 조금씩 불려나가는 재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썰물은 불현듯 찾아오고야 맙니다. 백미러를 통해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 2000년에 터지게 됩니다.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어어하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학생 신분이었기에 자연스레 본업인 학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역시나 초기에는 재미를 봅니다. 남들보다 재능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절묘하게도 고른 종목이 단기 내에 100% 상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시나 결국 또 다시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까지 두 번의 큰 하락장을 맞이했는데 하락을 시사하는 그 어떤 시그널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스로 참 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지 않은 구간에선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는데 투자에 들어간 직후에는 매번 시장 붕괴를 맞닥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키도리는 단지 돈을 벌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투자라는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폭등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혹해서 남 따라 투자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 시작부터 1, 2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붕괴가 찾아와도 절대 잃지 않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새로운 투자 전략 하에 투자를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이제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본격적인 투자 경력이 바야흐로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는 당일 학습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였고 그것이 확대되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그 사이 시장에는 많은 부침이 있었으나 저는 이 기간 동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본을 축적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우상인 워런 버핏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자산 규모 측면이 아니라 투자 기간 측면에서 말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키도리는 100살까지 이런 기울기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겠지만 제 목표가 전 세계 1등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쉽지도 않습니다. 투자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난 투자 과정을 통해 깨달은 사실 하나를 말하자면 성공 투자를 위해 언제 투자하느냐, 무엇에 투자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생각만큼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선 단 하나의 결정이 당연히 큰 결과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만 투자자는 그러한 극단적인 결정을 되도록 지향해야 한다는 것도 내포합니다.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정작 중요한 것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철학 또는 완벽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느냐 여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란 조금이라도 완전하지 않거나 흠결이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면 자주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망하고야 마는 게임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99번을 성공해도 한 번의 실패로 쫄딱 망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다소 질이 효율성이 떨어져 보인다 하더라도 온건한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 초기에 잘 나가다가도 결국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는 제가 올바른 프레임워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저만의 사례는 아님을 많은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붕괴가 찾아와도 절대 잃지 않는, 즉 항상 이길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 중에 저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던 방법론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VA, Value Averaging이라는 개념입니다. 마이클 애들슨이 1991년에 출판한 Value Averaging이란 책에 그 방법론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이 책을 읽고 상당한 흥미를 느껴 직접 한국 시장에서 다양한 케이스로 검증도 해보았습니다. 시장 구간별로 테스트해보니 어지간한 구간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횡보장에서도요. 그래서 책에서 하라는 대로 나만의 밸류 패스를 설정하였고 2011년부터 이에 따라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모든 초보 투자자들이 이 전략을 기반으로 투자에 입문하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식들이 투자를 시작한다면 먼저 가치와 가격의 차이에 대해 알려준 이후에 이 VA 방법론을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 VA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돈을 잃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잃고 싶어도 말입니다. 아니 적어도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99% 확률로 확신합니다. 가령 100명이 VA에 따라 투자한다면 99명은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변을 보면 투자는 도박이라 생각해서 전혀 손대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투자 세계에는 이와 같은 5월 전략이 존재하니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이상이라고 하니 실망스럽나요? 금리와의 비교에 실망한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낙관적으로 말해준다면 저는 여러분이 만약 VA를 시행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매우 높은 확률로 이론적 시장 수익률에 상승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점 매입으로 자주 물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특히 코스피와 같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효과적입니다. 각설하고 여러분이 만약 진지한 자세로 VA 방식을 근간으로 전 재산을 운용한다면 향후 큰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지구가 멸망한다면 결국 실패하는 셈이기에 확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에 반신반의한다면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보시지요. 아마존 리뷰를 보면 이 투자 기법으로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기 구매자들의 코멘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기법은 정말 작동하고 나는 아직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기법을 계속 사용한다면 부자가 될 것이란 것을 안다. 그렇다면 이 VA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VA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가에서는 매수를, 고가에서는 매도를 기계적으로 반복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바이로 셀하이를 지속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돈을 벌게 해줍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데 논리적으로 돈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성과가 장기적으로 축적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만큼 직관적으로도 단순 정액매입법과 비교해서도 내부 수익률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 VA의 근본적인 장점은 많은 투자자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낙관론에 빠져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공포감에 휩싸여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오를 철저히 방지한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돈을 쉽게 벌어다주는 비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성공을 위해선 투자자는 이 전략을 이해하고 믿고 초장기간 이 전략을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시행을 멈춘다면, 특히 폭락 시세에 쫄아버려서 매수를 강행하지 못한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법은 분명 큰 장점이 있지만 시장을 이기는 전략도 아니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 기법이 비록 돈을 잃지 않게는 해줘도 우리의 궁극적인 투자 목적, 예컨대 내 순자산 자체를 극대화해주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VA는 내 순자산 전체가 아니라 내가 주식에 투자한 자금의 내부 수익률이 상당한 플러스가 될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폭락 장세에서의 저가 매수를 위해선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의 자금 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헌데 현실적으로 우린 무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상승장 행보장에서는 현금 보유로 인해 필연적으로 기회 손실의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VA는 대략 2년 정도 시행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책을 사서 일독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해보고 최소 2년에서 3년간 직접 시행해보기를 강권합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행위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폭락 시세에 과감히 추가 매수를 감행할 수 있는 심리적 트레이닝을 시켜주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자자의 궁극적인 재무 목표가 단순히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PD 순자산의 지속적 컴파운딩에 따른 성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체득하게 해주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체득하는 것, 뇌세김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은 모건 하우절의 투자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Financial success is not a hard science. It's a soft skill where how you behave is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know. 재무적인 성공은 엄격한 과학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드러운 기술에 가깝습니다. 투자에서는 아는 것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경험 많은 모든 투자자들이 동의하는 말일 것입니다. VA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을 가이드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강점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세김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래야 결과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이상 위키돌이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